인간은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은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펀트 투자의 전설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왜 인간은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하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번에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를 읽으면서 윌리엄 에카트라는 사람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퀀트는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대한 퀀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짤이 돌아다니죠. 리처드 데니스, 터틀을 만드신 분이 1위이고, 그리고 윌리엄 에카트가 리처드 데니스의 파트너인데, 이 사람도 13년 동안에 복리 60%를 벌었다라고 나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트 투자의 전설 제2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전략에 투자자가 개입하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퀀트 전략이 있고 그 전략에 투자자가 개입하면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팩터 2개 들어간 단순 전략보다 인간은 훨씬 떨어집니다. 네, 저 PBR 전략의 이 기술이 인간 한번 나오라고 해봐요. 몇 명이 나오는지. 1000명 중에 1명 또는 2명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에카트가 이 말을 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highly fortunate라는 말을 썼거든요. 천만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감으로 거래를 한다. 천만다행이다. 쟤네들이 바보같이 감으로 거래를 하고 나는 그 돈을 전부 다 먹으면 돼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투자 예측 대회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나갔대요. 근데 그 직원은 그냥 그 랜덤으로 그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석 달 후에 뭐 석유값, 주식값, 뭐 채권값 이런 걸 맞추라라는 건데 그 양반은 그냥 그날 지수를 그냥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2100이네. 근데 3개월 후에 3개월도 2100 이런 식으로 랜덤 예측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 양반이 참가자 95에서 99%를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랜덤 예측이 인간의 예측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은 인간은 랜덤 예측밖에 못하는 원숭이보다도 투자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인간은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은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지능과 투자 실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에카트가 매우 지능이 높은 사람이 투자를 정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요. 그거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거는 하기가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 할투 정도만 봐도 네, 투자를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은 쉬운데 그걸 실제로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배운 트레이더 중에서 성공하는 비중은 극소수이다라고 에카트가 말을 했고요. 근데 왜 그럴까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투자에서 자금은 그 돈은 늘 대수에서 소수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군중에서 아주 위대한 트레이더들한테 돈이 전부 다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는 소수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물론 우리가 모두 소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소수라는 거는 마이너리티, 비중이 적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을 했습니다. 명언이 많아요. 당신이 보통 인간의 습관과 성향이 있다면 당신은 대수가 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편한 것은 피하라. 그건 무조건 잘못된 편안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투자의 정석이라는 거는 딱 하나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벌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는데 벌 때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조금 깨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정확히 반대로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갑니다. 네,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에카트는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인간은 기대값보다 승률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아마 잘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확실한 수익 또는 불확실하지만 기대값이 더 높은 갬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은 확실한 수익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또는 확실한 손실이 있고 또는 손실 만회가 가능하긴 한데 기대값이 더 낮은 갬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확실한 손실을 버리고 손실 만회가 가능한 기대값이 더 낮은 갬블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주식을 100원에 샀는데 네, 이게 올랐습니다. 120원이 됐어요. 그래서 당장 팔면은 20% 익절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오르는 주식이니까 계속 추세 추종으로 냅두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추세 추종으로 냅두면은 얘가 120원까지 갔다가 다시 뭐 95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손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추세 추종이 잘 되면은 이 120원짜리가 200원, 300원, 500원, 1000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기대값이 50%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쫙쫙 가가지고 5배, 10배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로 보면은 기대값이 50%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벌 때는 500%까지 벌 수 있고 깨지는 5% 깨질 수 있다. 자, 이런 갬블이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냥 20% 익절을 하고 그 수익을 확정 짓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120원이 다시 100원으로 떨어지면 짜증나니까요. 그래서 기대값이 더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추세 추종을 안 하고 그 20%를 그냥 먹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장 10% 손절 또는 물타기 지속. 물타기는 기대값이 마이너스 30%예요. 근데 스펙트럼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타기 하면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얘가 100원짜리가 90원 갔다가 다시 100원이나 105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깨질 때 와장창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10% 손절을 하지 않고 물타기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20% 먹고 익절을 하고 물타기 지속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요. 근데 이게 승률은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봐봐요. 여기서 당장 10% 손절을 하면은 일단 그 한 판을 우리가 진 거잖아요. 확실히 진 겁니다. 근데 물타기를 지속하면은 이게 다시 본전 만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타기 지속하는 것이 승률은 무조건 손절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기대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승률은 더 높을지 몰라도 돈은 더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에카트가 해가지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도 들먹이더라고요. 왜 투자자들이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나에 대해서 그냥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회는 자꾸 역경이 오면 참고 버텨라 존버를 해야지 이런 말이 이제 우리 문화에 많다라고 하는데요. 정석은 수익이 기회가 오면 가만히 기다리고 역경이 오면은 토끼처럼 도망쳐라라고 에카트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원래 역추세 기질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이 정상으로 다시 내려올 거라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정상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극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기대치 같은 거보다는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산 이 거래가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자존심 이슈 같은 것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대부분 퀀트 전략, 뭐 동적 자산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퀀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월별 승률이 60-70% 정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60-70%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돈을 잃는 시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확정하기 싫어가지고 팔 때 안 팔고 뭐 물타기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비극이 발생을 하고 전략이 망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 확정과 물타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익 확정과 물타기는 지금 당장 내가 산 이 주식이 이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왜냐면은 수익을 확정하면 일단 돈을 번 거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타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다시 컴백해가지고 이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손절을 하고 수익을 계속 냅두는 것이 훨씬 더 기대값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우리에게 잘못된 투자법을 가르친다라고 해요. 아주 bad teacher라고 합니다. 나쁜 선생님이에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재밌는 게 놀랍게도 이 수익 확정 플러스 물타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은 주식이 100에서 120 갔어요. 그럼 얘가 다시 100으로 돌아올 확률이 실제로 7-80% 정도는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아씨 나 그때 익절을 할 걸, 그 20%라도 먹을 걸, 젠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물타기를 하잖아요. 그럼 100원짜리가 9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7, 80% 정도 돼요. 그럼 그거를 보고서 아 그래 물타기 하니까 역시 본전 만회가 됐네. 그래 다음에도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7, 80% 확률은 그런데 나머지 20%, 30%는 얘가 쫙쫙 가거나 아니면은 쫙쫙 떨어져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 당하거나 이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 30% 그러니까 보통이 아닌 그 나머지 20, 30%에서 우리의 수익과 손실의 95% 이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가 위험한 거예요. 그냥 얼추 보면은 얘가 물타기 하면 다시 돌아오고, 네, 그리고 그냥 냅두면 다시 본전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대박 수익 또는 대박 손실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크하트가 인터뷰에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통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통하는 전략과 정반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겼다 졌다 하는 게임이 중독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기면은 지루하고요. 계속 지면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나 또는 도박 같은 것이 그래서 중독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저도 체스 중독자이거든요. 저도 이겼다 졌다 하는 체스를 계속 두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중독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번 투자자가 나중에 파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라고 에카트가 또 경고를 했어요. 확실한 거는 중독이 돼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다 하더라도 거래 비용이 너무 많으면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에카트의 마지막 조언은요. 첫 번째, 당신에게 감정적 만족이 중요하다면 당신은 무조건 잃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 본인의 파트너의 말을 빌려요. 데니스는 If it feels good, don't do it. 뭔가 하는데 기분이 좋고 이거 그럴듯해 보여. 그럼 하지 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미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가, 돈을 위해 투자하는 거 빨리 정하라라고 합니다. 돈을 위해 투자하는 거는 늘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재미없다라고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해피해피 투자하면은 그들은 잃었다라고 하고요. 윈너의 모습은 이런 모습. 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이 있으면은 고민해가지고 가장 가기 싫은 길로 가거라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굉장히 재밌죠? 네,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라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시장이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오를지 내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통제 불가입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오르는 거, 내리는 거, 횡보하는 거. 그 세 개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그 세 개의 시나리오가 각각 올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최악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코스피에 2,500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안 원하는 거는 코스피가 뭐 2,400, 300, 200, 2,000으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가장 안 원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어디서 우리가 손절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미리 고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내가 2,500 샀으니까 막연히 3,000, 4,000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손실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연구를 해라. 본인이 돈을 잃을 때 가장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인간의 95% 이상은 랜덤 투자자, 원숭이라고도 합니다. 원숭이한테 지는 겁니다. 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상한 편향, 그리고 이상한 심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수십만 년 진화를 겪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이기는 길이고 그게 바로 퀀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퀀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강원국이 지금 막 지어낸 명언이거든요. 30점짜리 퀀트 전략의 복리 수익이 당신 두 대보다 수익이 최소 30%는 높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투자 대결. 이거는 뭐 너무 쉽잖아. 침팬지가 무조건 이기는 거고 제 생각에는 침팬지가 1년 단위로 20%는 접어줘야지 좀 불리할까 말까 50대 50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인간이 10%를 벌고 그러면 이제 쉼팬지는 30%는 벌어야지 이제 쉼팬지가 이기는 식으로 20% 정도는 접어줘야지 인간과 쉼팬지의 수익이 엇비슷하게 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그렇죠. 원숭이 20% 정도는 접어줘야 합니다.
네, 이번 영상도요, 제가 보기에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면 보통 무엇을 사는가, 또는 어떤 전략을 쓰는가,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거를 아는 것이 한 100배 정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